2009년 6월 12일 금요일 아침 6시경 일본 미야라시의 몇몇 청소부들은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한 도로 옆 작은 주차장 하수구에 많은 오수가 고였다고 거길 청소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6시부터 청소부들이 문제의 하수구 청소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먼저 펌프, 호스를 하수구에 넣고 그 안에 오수를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펌프 호스가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춘 거예요. 오수가 안 올라와. 뭐가 막혔나? 바로 청소부들이 하수구 안의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을 딱 비춰봤더니 엄마야, 안에 저거 뭐야? 그 작은 하수구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 신고가 들어갔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하수구, 이곳의 위치는요, 이부키산 기슭에 있는 도로 옆 작은 주차장이었어요.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마을도 없고 숲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는 엄청 외진 곳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조차도 많이 없는 곳이었어요. 있어봤자 트럭 몇 대? 이런 곳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았겠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이 작은 주차장은요, 등산 애호가들이 많이 쓰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바로 옆에 길을 통해 등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차장에는 크기와 깊이가 동일한 4개의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의 입구 직경은 65cm, 깊이는 2.2m예요. 이 4개의 하수구 중 하나에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 하수구 수위는 꽤 깊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요청, 시간이 지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초기 판단에 따르면 고인은 젊은 여성으로 특정 유리 제조회사의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 뚜렷한 상처가 있었고 이는 하수구에서 떨어지며 생긴 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하수구에 물을 모두 퍼내고 나서 하수구 바닥에서 몇 가지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마스카라, 망치, 그리고 자동차 열쇠 등등등. 하수구 근처에서도 많은 혈흔과 갈색 머리카락 뭉치 발견. 근처 풀밭에서도 여성용 장갑과 혈흔이 묻은 신발 한 켤레를 발견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나왔는데 딱 하나, 피해자 핸드폰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곳이 외진 곳이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지 않아 이곳에 CCTV를 설치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주변 혈흔의 흔적들, 그녀 물품들이 나뒹굴고 있었던 것, 그리고 머리에 상처까지. 이 사망한 여성, 문제의 하수구에 실수로 떨어지면서 죽은 건 아니라는 것. 피해자는 생전 범인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결국 망치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리고 문제의 이 하수구에 버려졌다.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인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신분증을 가져갔다. 경찰의 이런 초기 추정을 뒷받침하듯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상처는 둔기로 맞은 거였습니다. 손에는 많은 방어은, 저항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 원인은요, 익사였습니다.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 하루 전인 6월 11일 저녁 8시로 추정돼요. 경찰은 비교적 쉽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놨던 거예요. 실종자 DNA와 사망자 DNA 비교 결과 확인된 사람은 바로 28살이었던 오카와 노리코. 오카와 노리코는 외동딸이었어요. 미혼으로 부모님과 함께 나가하마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21살 때 노리코는 나가하마시에 있는 한 유리 제조 회사에 입사했어요. 직장에서의 그녀 평은 온통 칭찬이 한가득이야. 그녀는요, 이 유리 제조 회사에서 무려 7년을 일했습니다. 그녀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11km. 그래서 그녀는 매일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오카와 노리코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딸이 6월 10일 아침 평소처럼 나 다녀올게 차를 몰고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왜 이래? 시동이 안 걸려.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녀는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엄마 나 회사까지 차 좀 태워줘. 그렇게 저녁 8시가 됐습니다. 노리코가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차가 고장나서 엄마가 바래다 줬잖아요. 올 때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노리코 지금 엄마가 회사로 갈까? 잠깐 기다릴래? 그랬더니 노리코가, 아예 됐어 엄마. 내가 시간 맞춰 택시 불러 타고 갈게.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택시 타고 온다며 왜 안 와? 전화해도 안 받고. 저녁 12시가 넘어도 안 와. 처음에 어머니는 얘가 야근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야근한다 해도 이 시간이면 끝났을 시간인데. 다음날 아침이 돼도 여전히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으니 이 엄마는 회사로 당장 달려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전화가 걸려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노리코 직장 동료인데요. 노리코가 오늘 출근을 안 해서요.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어? 이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때까지도 그녀는요, 이 엄마는 내 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죽을 거라곤. 하지만 다음날 경찰서에 전화를 받게 된 거죠. 따님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외동딸이었는데. 어머니가 말하는 노리코는요, 엄청 효녀였대요. 활동 반경도 매일 집 직장 끝. 남자친구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알려진 단서에 따르면 오카와 노리코는 6월 10일 퇴근 후에 행방이 묘연해졌고 6월 11일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6월 10일 퇴근 후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하수구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살인범은 그녀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기하려고 하수구에 버렸는데 이때 그녀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기절했을 뿐.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밖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더럽고 좁은 하수구에 갇혀 있었고 그 좁은 하수구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고 그 좁은 하수구에서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수위는 계속 상승. 결국 6월 11일 저녁 8시에 익사한 겁니다. 익사. 경찰은 바로 그녀 직장으로 향했어요. 한 명 만나 인터뷰를 하던 중 사치코라는 한 여성이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6월 10일 저녁. 드디어 퇴근이다. 옷 갈아입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늘 그랬듯이 사치코가 오카 노리코를 부른 거예요. 노리코 다 갈아입었어? 같이 나가자. 그런데 이때 노리코의 모습이 퇴근하는 이 좋은 시점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무슨 문자를 누구와 나누고 있는 건지. 노리코 가자니까?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저 한다는 소리가 사치코 나 일이 있어서 좀 더 이따 퇴근할 것 같아. 너 먼저 가. 그러니까 사치코는 이때 노리코와 문자를 나누던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좀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노리코의 핸드폰 사라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추가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이번에 경찰은 회사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치코 말대로 6월 10일 노리코 내내 일에 집중도 못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퇴근할 때도 정말 그녀 혼자 회사를 떠났고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한창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노리코의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깜빡한 게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딸이 실종된 다음 날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노리코의 친구인 나미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나미야, 너 혹시 우리 딸과 연락했다거나 뭔가를 들었다거나 본 거 없니? 그런데 이때 친구인 나미가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제가 노리코가 실종됐다는 소리 듣고 바로 노리코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남자였는데 제가 노리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싸가지 없이 몰라. 이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어머니는 친구 나미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 딸은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은 바로 친구 나미를 찾아갑니다. 6월 11일 오카와 노리코에게 전화했고 받은 건 남자였다. 잘못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번호가 맞는 번호였다. 경찰은요, 노리코 남자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엄마는 없다고 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전화 받은 남자가 그녀의 남자친구였고 갈등이 생겨 그녀를 살해한 거 아닐까? 역시나 이런 경찰의 추정은 맞았습니다. 오카와 노리코, 모리타 반세라는 남자랑 되게 가까운 사이였다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모리타 반세 나이가 40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와 노리코 28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 요새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니 그렇다고 쳐요. 모리타 반세, 노리코 회사의 직장 상사네. 같은 회사.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야, 이 남자 유부남이네. 두 자식들의 와이프까지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새끼 주변 이웃들한테 존경받는 인물로 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그 남자 엄청 예의 바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항상 자기가 먼저 나서고 했던 남자야. 우리 마을에서 모리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걸? 주말 되면 맨날 아이들 데리고 나와 놀고 있고 와이프하고도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자식들 학교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둘이 손잡고 와가지고 다른 부모들이 다 거기 부부 부러워했었다니까. 이런 남자가 12살 어린 여자랑 간통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처음에 이런 말 그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전혀 믿지 않았었대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딴 남자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내 또한 전혀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 뽑자면 요 며칠 퇴근 시간이 좀 늦었던 거? 그런데 그것도 크게 늦었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요, 모리타 반세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중 가면을 쓰고 생활한 거지 의심 못하게. 집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인 척 뒤에서는 딴 여자랑 희덕거리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니 상대방을 해친 거 아닌가. 오카와 노리코의 부모님은요, 시종일관 계속 우리 딸 남자친구 없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 딸 40살인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었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형사님들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우리 딸 그런 애 아니에요. 진짜 그럴까요? 회사 가서 확인한 결과 다 알고 있네. 둘이 내연관계였던 거. 둘이 손잡고 있거나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냥 쉬쉬했습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모리타 직장 상사였다고. 그리고 남일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 내 이 둘의 불륜 사이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리타 입장에서는 자기랑 뒤로 같이 정을 쌌던 여자가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나 봐. 사건 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출퇴근하면서 노리코의 죽음? 그의 삶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산 거예요. 경찰들이 모리타에게 집중하던 그때 경찰서로 유나라는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오카와 노리코의 친구였어요. 유나왈. 노리코는 그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 새끼가 총각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면서 노리코는 모리타가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는데 그 상황에서 이 남자가 막 나한테 다가오네? 총각이라고 하니 서로 사귀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12살이나 더 많았지만 사랑한다면 나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처음에 잘 지냈고 한가할 때 양쪽 부모님까지 만나기로 약속해요. 하지만 사귀어가면서 이놈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심지어 노리코를 때리기까지. 그러니까 노리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힘듦의 하소연을 친구 유나에게 늘 했었던 겁니다. 아니, 유나 입장에서 모리타 이 새끼가 내 친구를 때렸대. 당연히 무슨 말이 나가겠습니까? 야, 그 새끼랑 끝내. 뭐가 좋다고 맞으면서 만나고 있어. 당장 헤어져. 그런데 못 헤어지는 거예요. 이놈이 막 때려놓고 헤어지자고 하면 잡아.
입 바른 소리 하면서 항상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노리코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만나곤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 발생 전 오카와 노리코가 유나한테 되게 진지하게 아무래도 모리타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실제 이 문제로 노리코와 모리타 둘이 크게 싸웠다고. 노리코가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모리타는? 없어. 왜 그래? 나 의심하는 거야? 이런 걸로 싸운 거예요. 와이프가 있었으면서. 처음에 이 말을 들은 친구 유나는요, 노리코한테 서로 오해가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 모리타와 잘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었대요. 그런데 웬걸? 이 얘기하고 얼마 안 가 노리코가 죽었다고. 유나 입장에서도 모리타가 의심될 수밖에 없죠. 유나는요, 노리코에게 들었던 모리타라는 남자는 되게 폭력적이고 다혈질인 남자였어요. 제 친구를 항상 함부로 대했습니다. 사건 전 둘 사이에 여자 문제로 갈등도 있었어요. 유부남이었다면서요. 그럼 살해 동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10일 퇴근 후에 노리코가 모리타 반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화가 난 모리타 반세가 노리코를 죽인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증거가 없잖아요. 사건 발생 지역이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노리코 역시 차를 몰고 오지 않았죠. 즉 사건은 모리타 반세 차 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의 차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점이 바로 나오죠. 어라, 모리타, 노리코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날 자기 차를 수리점에 맡겼네. 바로 그 수리점 찾아갑니다. 직원 왈, 모리타가 자기 가게의 단골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주는데, 모리타가 전에 젊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자주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 데리고 왔었다는 그 여자가 이 여자 맞습니까? 노리코 사진 보여주니까 맞대, 이 여자래. 둘이 차 수리 맡기면서 껴안고 뽀뽀하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6월 13일 이날은 모리타 혼자 왔네. 당시 차 상태는요, 후방 거울이 고장났고 조수석 앞 유리에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리공은 교통사고 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세심하게 검사해보니까 교통사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정비공이 농담식으로 탁 던진 거예요. 아니, 여자친구분을 얼마나 화나게 했길래 차가 이 정도로 부서져요? 여자친구가 열받아 차를 부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농담에 모리타 가만히 서서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좀 뻘쭘했었다고. 경찰은 오카와 노리코가 퇴근하고 모리타 차에 탑승했고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다툰 거지. 그렇게 자동차가 사건 장소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좁은 차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화가 난 모리타가 차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 조수석 노리코를 내리쳐버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노리코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란 노리코 바로 차에서 내린 겁니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놈은 또 가만히 있나? 바로 뒤따라 차에서 내려 망치를 막 휘두르면서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저녁에 공포영화가 따로 없었겠죠. 오가는 사람도 오가는 차도 많이 없는,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었는데 노리코를 죽이겠다며 망치를 휘두르던 모리타, 잘못 휘둘러서 자신의 차 후방 거울과 앞유리를 내리친 겁니다. 결국 노리코는 머리를 맞고 기절해 쓰러졌고 모리타는 죽은 줄 알고 그녀를 근처 하수구에 버린 거예요. 이때 그는 그녀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100% 죽은 줄로만 알았지. 참 불륜 짓거리 하면서는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입 바른 소리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야. 죽은 줄 알았던, 살은 줄 알았던, 결론은 하수구에 버린 거 아닙니까? 재미 볼 땐 좋았겠지. 불륜의 끝은 항상 이렇다니까요. 여튼 경찰은 모리타의 차를 조사합니다. 그 차 조수석과 왼쪽 뒷바퀴에서 의심스러운 혈흔을 발견해요. DNA 검사 결과 모두 피해자 오카와 노리코의 피.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바로 모리타 체포됩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정확하게 이 둘 불륜 사이였다는 것도 확인돼요. 그런데 여기서 화가 나는 건 이렇게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뭐가 이렇게 뻔뻔해? 자기는 불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노리코와 제가요? 아니요, 제가 미쳤습니까? 가정이 있는 남잔데. 그녀와는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였어요. 그녀와 선 넘는 짓 한 적 없습니다. 그저 노리코가 평소에 손이 좀 많이 가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던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동료들에겐 좀 그래 보였나 보죠 뭐. 제가 사사로운 그런 소문들까지 다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와, 자기 말로는 사건의 그날 같이 있었던 건 맞다는 거예요. 6월 10일 저녁에 오카와 노리코가 차가 없다고 좀 태워달라고. 아, 그래서 알겠다, 타라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갑자기 노리코가 막 화를 내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엔 무슨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냐. 그냥 타라, 안 된다. 설득했죠. 그런데 막무가내야. 그래서 결론은 몰라. 그냥 길가에 내려주고 자기 혼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후에 무슨 일이 난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차에서 내려주고 그 후에 범인이 접근해 죽이고 한 것 같다. 난 전혀 모른다. 나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살아있었다. 다음날 출근을 안 했길래 자기는 노리코가 휴가라 안 온 줄 알았다고. 그럼 자기 차 앞유리와 후방 거울은 왜 깨져 있어? 이거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왼쪽 뒷바퀴에 노리코 피는? 오카와 노리코가 자주 자기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터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노리코가 차에서 내려 타이어 교체 작업을 도와줬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다리를 긁혀 그 왼쪽 타이어 쪽에 혈흔이 남은 거라는 거예요. 여튼 이것도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와, 모리타 반세는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 발생 장소도 외진 곳이고 감시 카메라도 목격자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 그 상황에서 2010년 11월 4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새로운 목격자가 한 명 나오긴 해요. 한 트럭 운전사가 6월 10일 저녁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서 모리타 차와 유사한 차를 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를 못 봤어. 검찰은요, 모리타 사건 전부터 노리코를 때리던 놈이에요. 사건 전 노리코는 뭔가 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죠. 숨겨왔던 유부남의 사실을 걸린 거지. 이 때문에 둘의 갈등 심해졌겠죠. 이 과정에서 열받은 노리코가 당신 아내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했다면 그는 지역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는 건데 그는 노리코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 그녀를 죽인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사건 당일 여자 문제로 싸운 건 맞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 아무 이유 없이 한 거 아니었다. 사건 당일 또한 노리코가 먼저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내려줬다. 그 이후의 상황은 난 모른다. 차에서 내린 후 누군가에게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사는 모리타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2010년 12월 2일 11차례 심리 후에 모리타 반세, 살인과 시신 유기죄 인정, 징역 17년이 선고됩니다. 와, 17년. 아니, 익사했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 또 있죠. 모리타의 아내. 아내는요, 남편의 외도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남편은 항상 완벽했고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고 아이들만을 항상 생각했던 남자였으니까. 그런데 모두 가면이었어. 실제로 엄청 놀래가지고 믿기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의 끝은 항상 이렇다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